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나스닥이 좋았던 하루인데요. 헝다그룹이 가까스로 이자를 지불했다는 소식 정도가 긍정적인 이슈였고, 채권 수익률은 1.5% 중반까지 올랐지만 상승세 자체는 둔화되면서 시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정도의 상황이고요. 오늘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네, 지금 전기차 섹터가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대부분의 전기차 주식이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상승했고 20% 넘게 상승한 주식들도 있었습니다. 루시드, 피스커, 로즈타운 모터스 등 크게 오른 주식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리비안에 대해 집중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리비안을 다루기 전에 전기차 대장주라 할 수 있는 테슬라를 빼놓고 가면 조금 서운하겠죠? 그래서 테슬라 상황 짧게만 정리하고 리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는 어제 일론 머스크가 450만 주의 주식을 매도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게 일종의 악재 해소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프리마켓에서부터 상승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팔기로 한 본인의 주식 10%는 거의 170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1000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과, 이번 이슈로 인해 크게 꺾인 매수 심리 때문에 장중 내내 공방을 벌이다 결국 소폭 하락한 1063달러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의 거래량이 3300만 주 정도로 낮은 편이었고,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가 추가적으로 매도했다는 소식은 없기 때문에 1차적인 주식 매도는 끝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더 이상의 매도는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일론 머스크의 스탁옵션 만기가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직 팔 기회는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약세인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 이유도 있지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또 반대로 매도 심리는 강해진 것이 사실상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고점 대비 14% 하락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매도한 주식은 테슬라 전체 주식의 0.5%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의 매도만으로 하락한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주가 약세를 예상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가 당분간 추가적인 매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이슈가 1차적으로는 일단락 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투자 심리의 영향으로 인해 주가는 당분간 큰 변동성을 띌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시국에서는 더욱더 예측을 통한 한방 거래보다는 더 철저하게 분할 거래하는 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네, 사실 테슬라도 이렇게 엄청 핫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전기차 주식 중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은 누가 뭐래도 얼마 전 상장한 리비안이겠죠? 리비안은 상장 첫날 29% 상승한 100달러에서 장을 마무리한 데 이어서 어제도 22% 상승하면서 12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로써 리비안의 시가총액은 무려 1000억 달러가 넘었고요. GM과 포드를 제치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이고, 테슬라, 토요타, 폭스바겐, 비아디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리비안이 초반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아마존과 포드가 거액의 지분을 투자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리비안 지분의 20%를 가지고 있고요. 10만 대의 배달용 밴을 주문을 했고, 리비안은 이거를 2025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드 역시 리비안의 지분 12%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포드는 원래 리비안과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이 계획은 현재 폐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비안의 주력 차종은 R1 시리즈고요. R1T라 불리는 픽업 트럭과 R1S라 불리는 SUV 모델이 있습니다. R1T는 EPA 기준 314마일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가격은 67,50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행거리와 성능이 비슷한 사이버 트럭의 듀얼 모터 버전이 약 5만 달러부터인 걸 감안하면 상당한 고가 모델이죠. 사이버 트럭의 최고 옵션에 해당하는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1S 역시 모델 Y가
$59,000 정도인 걸 감안하면 역시나 고가 차량입니다. 모델 Y 최고 옵션과 비슷한 가격대의 라인업이죠. 그럼 리비아는 이런 R1 시리즈를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 10월 말까지 사전 주문 55,400대를 주문받은 게 확인이 되었고요. 리비안이 SEC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 55,400대를 2023년까지는 모두 확실하게 납품할 예정이고, 생산 능력은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까지 아마존에 납품할 밴을 포함해서 20만 대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기적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1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리비아는 현재는 어느 정도의 차량 판매를 하고 있을까요? 리비아는 현재까지 총 180대의 R1 시리즈를 생산을 했고, 그중 156대를 인도를 했는데요. 그마저도 대부분이 직원들에게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객용 차량 판매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리비안의 내년도 공식적인 생산과 인도 계획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약 1200대의 차량을 생산할 예정이고, 그중 1000대 정도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가장 주력 모델을 할 수 있는 R1T, 그러니까 트럭 모델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현재 시총 1000억 달러라는 게 말도 안 되게 고평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아직 제대로 고객에게 인도조차 시작하지 못한 회사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가 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테슬라가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비난받아왔던 내용과 같습니다. 테슬라 역시 그런 비난 속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죠. 왜냐하면 주가는 기업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몇 년 후 쇠퇴할 기미가 보인다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반면 지금 돈 한 푼 못 버는 기업이라도 몇 년 후에 떼돈을 벌 것 같다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럼 리비아는 현재의 이런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미래 기업 가치가 있는 기업일까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리비안을 의식한 듯 트윗을 하나 썼는데요. 내용은 이미 이전에 했던 얘기의 반복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선 높은 생산성의 양산화에 성공해야 하고, 동시에 높은 수익성으로 뛰어난 현금 흐름을 달성해야 하는 이중 과제가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이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한 유일한 미국 자동차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난립했지만 최후까지 살아남은 미국 자동차 회사는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유일했죠. 하지만 GM과 크라이슬러는 2009년에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포드는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서 가까스로 파산은 면했지만 자력으로 살아남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자동차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산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리비안뿐만 아니라 신생 전기 자동차 회사들도 살아남는 기업이 되려면 이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비안은 어떨까요? 우선 리비안은 아직 신생회사로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10년 후 정도의 장기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으므로, 우선은 회사가 스스로 발표한 2023년 말까지의 생산 계획을 기준으로 수학이 아닌 계산, 그러니까 산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는 2023년 말까지 15에서 20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전기차의 침투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이라고 보고 생산한 차량은 모두 팔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까지 20만 대의 생산 체계를 완전히 확립했다고 간주했을 때 리비아는 2024년에 약 20만 대 정도의 차량을 인도 가능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판매 가격은 현재는 6만 달러 후반이지만 앞으로 250마일 정도 주행 가능한 엔트리 라인업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엔트리 라인업이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 되겠죠. 이때 이 엔트리 라인업의 성능은
사이버트럭의 엔트리 가격인 4만 달러 모델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현재 기본 모델의 가격을 생각하면 엔트리 라인업도 최소 5만 달러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두 감안했을 때 2024년 정도에 리비안의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은 약 6만 5천 달러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매출이 나오죠? 2024년의 매출은 20만 대 판매량 곱하기 6만 5천 달러의 평균 판매 가격, 약 130억 달러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매출이 얼마이냐가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완전 전기차 업체 중 매년 20만 대 생산 가능한 업체는 테슬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테슬라로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약 20만 대의 차량을 인도했던 2019년 당시에 그로스 마진은 약 19% 정도, 논갭 기준 순이익률은 5% 초중반대였습니다. 순이익률은 회사의 생산 효율과 판매 관리비 컨트롤 능력 여부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지만 리비안에게 테슬라와 같은 수준의 순이익을 창출해낼 능력이 있다고 간주했을 때 2024년 리비안의 순이익은 약 7억 달러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2024년 순이익 대비해서 약 153배 정도로 2024년 순이익 기준 PER은 153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3년 후에 순이익 대비해서 PER이 153배라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회사의 성장률이겠죠. 리비안이 발표한 2030년까지의 생산 능력 100만 대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2024년부터 2031년까지의 리비안의 평균 성장률은 약 26%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장주의 주가 가능성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PEG, 그러니까 PER을 평균 성장률로 나눈 PEG는 약 5.9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게 현재 순이익도 아니고 3년 후의 순이익 기준이란 걸 감안했을 때 조금 비싸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라면 현재 가격에서는 리비안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제가 한 계산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리비안이 일론 머스크가 말한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해야만 한다는 숙제도 있습니다. 첫째로 2023년까지 20만 대의 생산 능력을 실현할 것, 그리고 2030년까지 1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실현할 것, 그러니까 양산화에 성공을 해야 하고, 둘째로 테슬라와 비슷한 수준의 마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화에도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계산과 같은 밸류에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 성장을 합니다. 만약 리비안이 본인들이 발표한 것보다도 더 빠르게 양산화에 성공한다면, 또는 테슬라보다 더 뛰어난 수익성을 창출해낸다면 앞에 제가 한 계산은 모두 틀린 계산이 될 것입니다. 결국 리비안이 양산화 성공과 수익성 실현이라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본인들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면 리비안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투자한 이후에도 리비안이 성공적으로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